네, 감사합니다. 바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이제 제가 이제 추정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할 때 참고 자료를 한 게 요겁니다. 이게 그 일본 화력 원자력 발전 2012년 6월에 이런 게 나와 있었습니다. 보일러 용접부의 설비 진단 기술의 현황과 그 무의 과제 해가지고 진력중앙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예, 이렇게 해서 그 일부 발췌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참조를 했습니다. 슬라이드가 좀 여러 개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코론강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9에서 12코론강을 함유한 내열강이고요. 저하권강보다 고온 강도가 좋았다. 저하권 고하권 기준은 5% 기준이니까요. 5% 초과는 이상은 다 고하권이죠. 저하권강보다 고강도가 우수하다. 초초임기압 보일러 병안에 적용하고 있고 2004년에 예상보다 짧은 시간에 고코론강 용접부에서 크리프 손상에 기인된 부적합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 특징을 봤더니 표면이 아니고 내부에 손상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용접금속이고 내부 손상입니다. 내부에서 이건 잘라서 이제 보는 거죠. 절단해서 봤더니 내부에 이렇게 갔어. 그러니까 표면에서는 지금 확인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균열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평가 이렇게 봤는데 고크론강에 대해서 최근의 상황을 소개하고요. 고크론강은 이제 크롬이 9에서 12 정도로 함유한 걸 말하고 P92, 뭐 91, 92, 122 뭐 이런 거죠. 종래에 초행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약건강의 재료보다 고온강도 우수하다. 고온강도 우수하다는 것으로 초초인기압에 600도씨 다용했는데 그런데 2004년 국내 일본에서 예상보다 짧은 시간에 고코론강의 용접부에서 부적합, 크리오프의 기인된 부적합이 발생되는데 대단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해지 내부적 균열이 발생되는 타이포 균열이고요. 타이포에서 다량 파손됐고 표면이 아닌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 성장, 추정적으로 표면이 일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예, 특징이 있었다. 요거는 좀 복잡한 그림인데요. 고크롬의 개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강도 페라이트계 내열강을 이렇게 계속 개발해 왔다는 거. 9크롬강, 12크롬강까지 왔다. 이렇게 9크롬, 12크롬. 개발 모식도인데요. 일본에서는 고크롬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회에서는 CSEF예요. 그래서 Creep Strength Enhanced Ferrite Steel 해가지고 강도가 열처리에 대한 여전전 재료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예를 들면 9크롬강이면 9크롬 일머리강에 대해서는 니오브 반화점을 추적한 또는 열체의 상황을 추적한다고 하는 것으로 원래 종래의 조리에 대해서 미량 원소를 첨가하는 열체를 추적한다고 하는 것으로 대단히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래 예를 들어 35메가파스칼 3.5kg죠. 예, 있었던 것이 고온에서 주류되어 있는 고크롬강에서는 100메가파스칼 10kg까지 되고 있다. 고온강도 우수해졌다는 얘기죠. 아직 실기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연구 단계에서는 이미 검토가 추진되어지고 있는 최신의 고크롬강에서는 150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강도는 대단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높아진 강도가 열칠에 대단히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 고크롬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크롬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림 46은요. 페라이트계 내열강의 크리프 강화의 개념 해가지고 이제 개념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고크롬을 어떻게 강화시켰는지 전체를 계략 정리한 것이 이제 46인데 원래 이 고크롬강에 대해서 고용 강화. 고용 강화는 이제 원자 하나가 들어가서 이제 빈 공간에 들어가서 공공 같은 데 들어가서 전위에 들어가서 강화되는 거고요. 속출 강화. 이건 금속과는 함유나 탄압을 만드는 거예요. 속출 강화. 그리고 조직 안정원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각본소가 최적화되어 첨가됐다. 예를 들면 고용 강화. 그런 것은 몰리브덴이 들어가면 원자 한 마리씩 들어가서 박히는 거죠. 빈 공간에. 공공이나 전위에. 그 다음에 텅스텐이 크지 않습니까? 얘들이 한 마리씩 들어가서 고용시키는 고용 강화. 속출 강화는 이제 탄화물을 만드는 거죠. VC 또는 MBC. 그래서 보통 바나듐이 들어가면 바나듐 카바이트 이것도 이제 탄화물이지 않습니까? VC 같은 거. 이거 상당히 강하죠, 경도가요. 또 MBC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결국 탄화물을 만들어서 속출 강화.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조직 안정화. 동 또는 코발트 이러한 것이 최신의 첨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런 측면으로부터 전력 강도성을 형성한 것이 이고 이렇게 해서 고크롬강을 많이 이렇게 개발해 왔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47 보시면 대표적 조직 해가지고 보시면 현미경 조직이고 구 오스트네이트 입계가 보이고 라스 경계가 보이고 마르텐 사이트 라스는 이제 어떤 판상 같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탄화물들이 M23 여기 이제 CR23, C6 똑같은 거죠. M이나 메탈이니까요. 그 다음에 임내로의 MX 메탈하고 탄화물 같은 거죠. 전이망 이래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복잡한 그림인데 구 오스트네이트 입계 원래 이제 당금질하기 전에 고온에서의 입계 이른바 보통의 재료의 입계입니다. 실은 이 입계 내부에서 다시 또 입계 같은 것이 무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블록 경계, 패킷 경계 또는 라스 경계로 부르고요. 이렇게 통상의 재료 입계에 다시 입계 같은 경계 다수 발생. 이것은
실은 이의 질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결국 이제 결정립이 하나 있는데 이게 몇 개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홀페이지 효과죠. 결정립이 미시할수록 항복 강도나 인정 강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홀페이지 효과를 이용한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입계 또는 경계 위에 미세한 석출물이, 오스트나이트는 석출물이 있으면 얘가 이제 상온 부근에서 저온에서 그런 고갈을 일으켜서 부식을 시키기 때문에 나쁜 거였지만, 페라이트계는 이게 뭐랄까요, 그런 고갈시키지 않고 입계를 강화시키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페라이트는 아주 좋은 겁니다. 입계 탄화물이 생기는 게 좋은 겁니다. 입계를 강화시키는 면이 있다는 거. 이 석출물이 경계 이동을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석출물이 이제 브레이크 작용하는 거죠. 원자 이동을 방해하는 거죠. 이러한 입계 경계면이 아니고 이의 사이의 부분, 결정입의 중간 입도에도 이러한 미세 석출물이 다소 만들어지도록 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한 입자와 같은 석출물 역시 변형되기 어렵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밖에 있으면 브레이크해서 원자가 움직이는데 방해를 준다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고요.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